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3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로 시즌 1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이것이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은 인간 일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편리한 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보게 만들죠.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되고 남은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비논리를 구사하는가를 볼수록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을 보게 되면서 나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음,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을 일으키면 안 된다. 나의 편리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함부로 가지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철학은 그런 전제를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그 나에게 이상하게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나만의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답게 산다는 거 책에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마다 그걸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힘들게 생각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그 부분의 생각을 그렇게 가져가고 나는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럴 수 있는 거라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고통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근데 그걸 좀 많이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예. 그래서 인제 뭐 그럴 경우에 무슨 성격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점을 진단받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나에 대해서 검토하고 인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러면서 '아 내가 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객관적인 생각만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에게는 나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해석 방식이 있다. 그 해석 방식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인이 '아 저걸 왜 저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나도 어느 부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남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예. 자기만의 무덤을 파는 거를 중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철학 강의를 통해 그런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나보고 옳다고 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나의 어느 부분에 정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 예. 그거를 직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나도 또 어느 부분 찌질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이런 모습을 직면하면서 '그 모든 게 다 나다.'라고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사실은 문제없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 어두우면 찌질한 면을 하나도 안 보고 없다 치고 자꾸 내가 없다고 칠수록 다른 사람의 찌질한 면,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이 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진실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부분 어떻게 찌질한지. 그러니까 내가 찌질하지 않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나만 찌질한 건 아니야.'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찌질한 면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 나의 찌질한 면을 자꾸 보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죠. 인간관계가 제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보는 만큼 타인도 볼 줄 알게 되는 거고 인간을 이해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성찰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타당할 가능성에 치우쳐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 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문제에서 타당할 가능성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이걸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진실을 직면해 나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철학을 하면서 '인간에게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 보지만 그래도 이제 철학의 노력으로 철학의 노력으로 그 진실을 직면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실을 피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짓에 몰두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철학은 그걸 못하게 하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실을 직면하기를 요구하죠.
예. 그리고 당신이 지금 몰두해 있는 게 사실이 일부의 진실이다. 사실은 거짓이다. 이런 걸 자꾸 직면하게 만들죠. 그래서 좀 철학이 불편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정말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존재에는 도움이 되죠. 예. 내가 내 마음대로의 소설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자, 플러스 80은 마이너스 20 이라는 해괴한 등식을 제가 써 놨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음 우리가 나에게 나는 80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은 100 점에서 뭐가 모자라는가 마이너스 20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마이너스 20 점인 사람이 사실은 플러스 80 점인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볼 때 너무나 예리한 논리로 비판을 하니까 일부러, 일부러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아 저 사람도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체계적이고 정교한 의도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아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걸 쪼끔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만의 우물에 빠져서 나만의 소설에 갇혀서 나만 타당하고 타인은 타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말고 예. '이게 나로선 정당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무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 생각을 자꾸 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쪼끔은 귀 기울여 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보는 나의 진실을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왜 그렇지?"라고 쪼끔은 추궁하듯이 따져 묻듯이 why로 물어야 되는 거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다 일이 그렇게 됐지?" 이렇게 how come으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타인은 되게 날카로운 논리로 보고 자기 자신은 심리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에 빠지기 쉬워요. 예. 그렇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why, 타인에 대해서는 how come으로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 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why로 묻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기 정당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해야 균형이 잡히고 이걸 거꾸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좀 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타인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되는 대로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해야죠. 내가 모르는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랬지 뭐." 이렇게 함부로 넘겨짚는 거. 타인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넘겨짚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습니까? 그런데도 나도 자꾸 타인을 함부로 넘겨짚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왜요? 생각의 에너지를 줄이고 싶기 때문에. 빨리빨리 "아유 이렇게,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빨리 넘겨짚고 빨리 탁 정리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옥 같았던 타인의 시선을 생각해서 타인에게 지옥 같은 시선을 던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 이게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이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세밀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또 뭐 날 힘들게 하려고 그랬지 뭐.' 한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데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아유 또 날 힘들게 하려고 그러지 뭐.'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 그 사람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귀를 열어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그렇게 된 거였어?' 이러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나중에 올 수 있죠, 자세히 얘기를 해 보면. 네. 그래서 타인들을 나의 아군이냐 나의 적군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인생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다 회색이잖아요. 거무튀튀한 회색, 희끄무레한 회색. 아 회색이지 막 하얗고 검정이고 이게
그렇게 두고 자르듯이 안 잘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편리하게 그냥 적군하군 이렇게 쫙 갈라 놓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편리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고 인간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예, 드라마 캐릭터도 입체적이지 못한 우리가 드라마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데 그쵸. 현실의 인간이 얼마나 입체적이겠습니까. 그 입체적인 인간의 여러 면을 보려고 눈을 열고 귀를 여셔야지 그냥 '나에게 잘해 주면 하군. 나에게 못해 주면 적군.' 이렇게 그냥 착착착 편리하게 하고 있으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타인들과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불행해지거든요. 예. 인간의 입체적인 면, 나 자신의 입체적인 면도 그렇고 타인의 입체적인 면도 그렇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를 포괄해서 보기 위해서 '다른 가능성은 없나?' 이 물음을 습관적으로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경우의 수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생각 못한 경우의 수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럼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물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우물이 점점 넓어지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쵸? 이해 안 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소통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 사람의 귀에 편리하게 들어가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 답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질문을 체득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가능성은 없나.'를 자꾸 습관적으로 해 보다 보면 그 사람의 구두에 발을 넣는 연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질문.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세 가지 생각 습관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생각 습관입니다. 그쵸? 그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이해 안 돼도 그 사람만의 무의식적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다 이해하다가 내가 터지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니깐요. 네. 그리고 이제 나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알게 되고요. 나를 더 알게 되면 내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져. 내가 나에게 이해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의 이 생각들은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물음과 생각입니다. 예. 습관적으로 해 보셔야지 됩니다. 자, 착각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맥레이니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뇌 속에 숨은 본능적인 자동 항법 장치를 끄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편리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데이비드 맥레이니는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를 본능적인 자동 항법 장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생각의 에너지를 줄이고 나 편리한 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아유 이렇게 이렇겠지 뭐.' 넘겨 짚어 생각하고 빨리 결론 내고 예 생각에 자동 항법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이 생각의 자동 항법 장치를 끌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 멈춰 숙고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능적인 자동 안법 장치를 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심리적인 특징, 무의식적인 특징에 딸려가지 않으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자동 항법 장치를 끄는 거거든요. 네. 편리하게만 생각하면 자동화법 장치에 따라가는 거죠. 자동화법 장치에 따라가면 편하죠. 예. 그렇지만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리한 거에만 안주하는 자기 자신에게 인간은 실망합니다. 예.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를 감당한다는 것인데 내 문제점 막 지속적으로 "또 그랬어, 또 그랬어." 이런 내 문제도 감당을 해야 되고 타인의 한계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너무 감당해 줘서 그 사람의 버릇이 나빠지고 나한테 너무 치대는 걸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는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한계에 너무 많이 화내지 않고 그 그 사람에게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한계에 대해서 소통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서 제가 "타인의 한계를 감당한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타인을 몽땅 다 껴안아 주라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내 깜냥을 봐야 됩니다. 그쵸? 나도 나의 존재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쵸? 예. 근데 인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 한계는 문제가 안 되고 남의 한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인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인간관계 문제가 꼬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산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를 감당한다는 것이다. 네. 이게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네. 저도 인제 한 40번 정도까지는 강의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쩌다 또 길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36 번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시즌 1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지껏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즌 2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